분위기 바꿔봅니다. 여러분 혹시 신창원이라는 이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한테는 뭐 희대의 탈옥수 이렇게 각인돼 있는데 이 이름이 오랜만에 언론에 다시 등장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담 아나운서. 네, 신창원이요. 그제 저녁 오후 한 8시쯤에 이제 대전 교도소에서 자신의 독방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당직을 서던 교도소 직원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수면 치료를 받았고 어제 낮부터는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서요. 수면 치료도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서 계속 중환자실에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침대에 이제 손발이 묶인 채로 주변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무장한 교도관들이 철통 경비를 서고 있다고 하고요. 자, 아시다시피 신창원은 지난 1989년 3월에 공범 4명과 함께 서울 성북구 한 주택에 침입해서 3천만 원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검거돼서 무기징역을 살던 중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몹쓸 짓을 했어요. 우리가 신창원 이름만 알지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는 기억에서 가물가물했는데 다시 한번 이담 아나운서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몹쓸 짓을 했어요.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공범들하고 어떻게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해서 어쨌든 그런 신창원이에요. 그런데 왜 극단적 선택했대요? 아직 본인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건 아니니까 직접 물어보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법무부 관계자는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극단 선택 시도의 이유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알기는 어려우나 이 사안 이후에 의외로 신창원이 스스로 그 이유를 밝힐 가능성도 덜어 있어 보여서 이른 시간 내에 이유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에 나왔던 사진은 지금 영상으로 본 건 예전에 수십 년 전에 검거됐을 때인데 그때와는 세월의 좀 흔적이 보이네요. 많이 얼굴도 이제 많이 나이 같은 티가 나고 이 머리숱도 조금 이제 많이 적어졌고 그런 거 세월의 흔적은 느껴져. 이 모습이에요. 이제 이게 비교적 세월이 지난 신창원의 모습인데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신창원의 극단적 선택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에도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1년 8월 18일에 경북 북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신창원이 새벽녘에 독방에서 신음을 하고 있던 것을 교도관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안동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중태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독방에서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A4 용지에다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쓰여져 있었고 그 이외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 해당 교도소에서 추후에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아마 사망을 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같은 교도소에 같은 교도소에 있던 무기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충격을 받아서 이런 일을 자기가 저질렀었는데 매우 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죄송하다.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다시 지금 12년 만에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진 거죠. 자, 보세요. 신창원은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신창원은 정말 몹쓸 짓을 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돈도 빼앗고. 그리고 보세요. 이번까지 합쳐 2번의 극단적 선택을 해요. 교도소 안에서. 근데 앞서 우리가 신창원 하면 어떤 표현이 떠오른다 그랬죠? 희대의 탈옥수. 아니 교도소에서 탈출했다는 얘기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신창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년째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화장실 쇠창살을 잘라내고 건물 외벽 환기통을 타고 내려간 뒤에 신축 공사장에서 준 밧줄로 담장을 넘어 탈옥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 탈옥 전부터 수개월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 교도소 내 노역 작업 중에 얻은 작은 실톱 날로 화장실 쇠창살을 4개월간 하루 20분씩 톱질을 합니다. 세상에. 그 소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야간 음악 방송 시간대마다 조금씩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탈옥하기 쉬운 몸을 만들려고 3개월간 체중을 20kg 가까이 감량을 합니다. 세상에. 80kg이던 체중이 60kg까지 줄었다고 하고 교도소 측에는 변비가 있다고 알리면서 식사량도 조절했다고 합니다. 하하. 또한 차량 열쇠 없이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주변 재소자에게 물어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도주에 성공한 직후에는 자전거와 택시를 타고 수감 전 동거하던 여성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이후 천안으로 내려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당연히 전국에 지명 수배 조치가 내려졌고 네. 목격 신고나 제보가 속출했지만 번번이 붙잡히지 않고 2년 6개월 동안 도주극을 벌여왔습니다. 도주 기간 도망다닌 경로가 총 4만 킬로 정도라는 추계가 나오기도 했고 번번이 경찰을 따돌려서 이른바 희대의 탈옥수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999년 여름 신창원이 살고 있던 집을 방문한 가스 수리공이 신창원을 알아봤고 집안 내부에 결혼 사진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경찰이 이 집을 습격했고 그러자 신창원은 별다른 저항 없이 나 창원이에요. 도망치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서 순순히 검거에 응했습니다. 야, 딱 그 모습 이 영상이네요. 그죠? 딱 나 창원이에요. 나 안 도망가요. 하고 그냥 자포자기 심경으로 이 검거된 것 같은데 저희들의 기억에는 그때 탈옥한 다음에 금방 잡힌 줄 알았더니 임주혜 변호사님 2년 6개월을 도망을 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습니다. 무려 907일간의 도피가 이어졌는데요. 어머. 이 도피 행각에는 여성 조력자 15명이 함께했습니다. 대박 사건. 이 도피 과정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화처럼 또 무용담처럼 참 많이 전해지기도 허허. 했는데요. 낮에는 낙엽을 덮고 자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려 운동을 하기도 했답니다. 세상에. 그리고 또 유도 2단 그리고 태권도 4단인 경찰과 15분간의 격투를 벌이다가 도망쳤기 때문에 어머. 그 격투 실력이 또 화제가 되기도 세상에. 했고요. 도중 중에 스스로 뼈가 부러졌는데 그걸 직접 맞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하. 뿐만 아니라 또 추적이 너무 심할 때는 쥐를 먹으면서 또 버티기도 와. 했다는 이야기가 또 전해지기도 뭐 이 했습니다. 인간 거의 행각이 거의 엽기적인데다가 영화 같은 무슨 그런 행각을 벌였잖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무엇보다도 주목을 받은 건 그와 함께했던 15명의 여성 조력자들이었습니다. 허허. 항상 그의 곁에는 이렇게 돕는 여성 조력자들이 있었는데요. 2년 6개월간의 그 기간 동안 다방 종업원 그리고 주유소 종업원 등 여성 15명이 그의 도피 행각을 도왔습니다. 생활비를 좀 도와주기도 했고 함께 좀 절도를 가담해서 도피 자금을 벌었던 것으로 드러났었는데요. 아하. 특히 신창원은 이 동거하던 여성과 신혼 부부 행세를 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세상에.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낚시해서 잡아온 것을 자신이 신창원인지 모르는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준 적도 있다고 어머, 합니다. 어머, 어머. 그러면서 친절한 향어 아저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별명이었다고 할 정도로 좀 대담한 행각도 이어간 바 있습니다. 허허. 친절한 향어 아저씨 참 진짜 웃기는 일도 많았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을까요? 신창원이 자기가 아까 검거될 때 나 창원이에요. 나 안 도망가요. 그냥 자포자기 심경으로 잡혔잖아요. 근데 왜 극단적 선택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 극단적으로 선택했는지는 그 직접적인 이유는 모르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뭐가 됐던지 간에 그 바탕에 신창원의 어떠한 정서 상태가 깔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우울하거나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 아하.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신창원의 신체 능력이 거의 굉장히 좀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의 활동성을 가진 사람이 계속 갇혀 있으면 네. 또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말고도 또 과거에 신창원이 뭐를 호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뭐를 호소했냐면 CCTV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네. 라고 해서 이게 좀 부당하다라고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세월이. 아하. 그래서 부당하다고 인권위의 진정서를 2019년에 제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CCTV가 철거되긴 했었는데 네. 저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갇혀 있으면서 좀 정서적으로 너무 가라앉은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난데없이 언론에 다시 이름을 등장시킨 신창원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면 반드시 이번 극단적 선택을 비롯한 뭔가 전반적인 조사 다시 집중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